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림기술사 면접 합격 수기를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썰을 좀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꽤 시간이 흘렀네요. 제가 2017년에 합격을 했으니까 17, 18, 19, 20, 21, 22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필기를 합격했고 또 이제 면접을 지금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산림기술사 면접을 준비했고 어떻게 합격했는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산림기술사. 왜냐하면 제가 7.8기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기만 3번 합격하고 마지막 이제 3번 필기 합격하고 그때 바로 면접에 합격을 해서 제가 뭐 블로그에다가도 조그맣게 올리고 있는데, 아무튼 산림기술사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오늘은 그 산림기술사 면접을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합격했는가 짤막하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기술사 면접을 볼 때 항상 그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대기하시는 분들 이제 저도 하도 많이 떨어져서 이제 다 알죠, 대충. 그래서 연락처를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했던 건 뭐냐면, 떨어지면 그때 합격자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명단이 누구누구 그 이름은 안 나오지만 누구누구 합격했는지 다 알아요. 그럼 항상 했던 것이 뭐냐면 그 합격하신 분들에게 항상 전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면접을 또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물론 저는 이제 떨어졌으니까 저는 실패한 거죠. 근데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항상 제가 전화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노하우가 있다, 방법이 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합격하신 분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어떻게 면접 준비했는가 좀, 저는 떨어졌는데 궁금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합격하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합격자가 있으면 합격하신 분들에게 꼭 전화를 해주기를 해서 그 노하우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면접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면접관들에게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에 어떤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아이고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잘됐다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하고 처음 본 면접관 3명이 앉아있는데 그 면접관들에게 저 새끼는 실력은 있는데 싸가지가 없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떤 느낌을 줘야 되냐면, 이 친구 조금 실력은 부족한데 그래도 참 열정 있고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뭐 대답할 때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을 건드려라. 면접관들에게 감정을 건드려라. 미세한 표정, 말투 전달을 할 때 그 면접관에 뭘 건드려라? 감정을 건드려라 이겁니다. 그럼 그 감정을 건드릴 때 어떻게 건드리냐면, 이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열정적이면서 노력하고
살림에 대해서 굉장히 비전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되겠죠.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라 어때요? 지식 플러스 전달을 하되 나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제가 또 어떻게 준비했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면접을 하기 전에 핸드폰이든 카메라든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스스로 대답을 하고 그걸 보셔야 돼. 그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야? 내가 이렇게 말을 더듬거려? 뭐야? 내가 이렇게 말이 어눌해?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투라든가 아니면 제스처라든가 표정이라든가 그거를 꼭 여러분 스스로 자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인데 감독관이 아니 면접관이 질문하다 보면 모르는 문제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아는 척을 하면 안 됩니다.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성실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공부와 좀 그 현장에서 경험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조금 공부가 안 돼서 또는 현장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꼭 그 면접 끝나고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모릅니다가 아니라 모르더라도 그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첫인상 그 사람의 첫인상은 뭐 5초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 첫인상을 어떻게 알려주느냐 이게 굉장히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근데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 면접 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 딱 가서 딱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엄청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안녕하십니까 산을 사랑하는 남자 산의 모든 열정을 쏟는 남자 기호 1번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멘트를 날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독관들 저 새끼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그 싫어하실 분도 있고 근데 아무튼 저는 그때 내 열정을 내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멘트를 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대답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글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면접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산림사업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있죠. 뭐 쑥갓국이든 임도든 사방댐이든 조림사업이든 풀백이든 덩굴 제거든 뭐 계류보전이든 뭐 휴양림이든 모든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를 이미지화해야 돼요. 뭐 조림사업은 설계는 현장 가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표준지는 어떻게 뜨고 뭐가 하고 또 시공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감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거를 이미지화하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를 쫙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조림사업 설계 쭉 한 30분 얘기하고 시공 쫙 얘기하고 감리 쫙 얘기하고 더 나가서 각각 설계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이거면 더 좋겠죠. 시공도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해나갔으면 좋겠고. 네. 그런 식으로 아무튼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한 것을 모두 어떻게 해라? 이미지화해라. 그리고 이야기해라 이겁니다. 이미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개선 방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 면접을 해보면 좋아요. 아마 같이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마 한두 번 떨어지면 아시니까 그분들하고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언제 한번 만나서 같이 면접을 해보자. 그러면 굉장히 서로 질문을 해와서 해주기 때문에 피드백을 해줘요. 그래서 서로한테 윈윈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은 합격하고 저는 떨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제 하도 많이 떨어져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안 해본 현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을 설계하시는 분이든 시공하시는 분이든 감리하시는 분하고 한번 같이 현장을 동행해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을 본 거하고 안 본 거 굉장히 말하는 게 이렇게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안 해본 현장이 있으면 꼭 현장을 가보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7전 8기를 하면서 이 산림기술사 면접 교재를 제가 사실 만들었어요. 이것만 보면 합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 제가 누구 면접하시는 분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바로 처음에 합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비싸게 팔아먹어야 돼. 그래서 혹시 산림기술사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뭐 연락해 주시면 제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이거는 저의 모든 피땀을 녹여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함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짤막하게 산림기술사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필기 하시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힘들죠. 근데 면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 때 오히려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네.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더 계속 실력이 줄어들어요. 공부할 시간은 없고. 네. 필기는 다 잊어먹고. 그래서 면접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안 했네요. 그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산림기술사 면접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두루 아는 게 중요해요. 네, 두루. 그래서 뭐 산림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산림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뭐 산림 사업의 어떤 트렌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아는 것이, 다양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뭐 임업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산림청의 뭐 산림 기본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하는 그 뭐 출간지가 있거든요. 그라든가 논문이라든가 다양하게 다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준비를 해주시고 꼭 여러분들도 합격을 해서 산림기술사로서 멋지게 또 우리나라 국토를 산림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